왕수인의 성의, 성의 역시 대학의 주요한 철학적 논제에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성의, 성은 의의 타동사이고 의는 성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의는 도덕적 동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의는 도덕적 동기인 의념, 도덕적 동기인 의념, 우리가 통상 순수 우리말로 뜻을 성실하게 하다, 도덕적 동기를 성실하게 하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선진유가 철학에서부터 제기되어 온 오랜 논의 중 하나는 성의 선악 문제이다. 그 대표문이 나아가 논쟁이 명자와 고자의 논쟁이다. 이러한 논의는 현실의 악이 어디서 유래하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유가 철학의 성의 이론에서 역사적으로 주류를 차지한 명자의 학설은 성이 선하다 했는데 그렇다면 현실의 악은 어디서 유래하는가? 이미 이제 그 전에 저는 성리학 이야기할 때도 다 진짜 그 선진 시대의 어떤 이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다 관련지어서 이야기한 바 있죠. 맹자의 철학을 계승한다고 하는 왕수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왕수인은 현실의 악은 선언적 도체인 심체로서의 성의, 경험적 실존적 현실에 맞닥뜨려서 뜻이자 우리는 뜻이자로 풀이하죠. 우리말로 뜻이라 풀이하죠. 의가 발동함으로써 발생한다. 의가 발동함으로써 발생한다. 이때 상대적 선과학이 있게 된다. 의는 도덕적 행위의 동기이다. 왕수인이 제기한 의의 문제는 대학의 성의에 의해서 가져온 것이다. 왕수인 철학의 핵심 중 하나는 선악이 시작될 때 이 의에서 시작되는 악을 제거하는 것이다. 즉 내면의 선악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선을 발양하고 악을 제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대학의 성의로 이야기하였다. 즉 실존적 상황에서 도덕적 동기가 시작될 때 이 도덕적 동기에서 선을 발양하고 악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도덕적 동기, 뜻을 성실히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성의는 주의 역시 중시했는데, 이 점은 아주 대학의 성의를 갖다가 주의 역시 중시했다는 건 아주 당연한 말이죠. 송나라 때 이제 대학과 중령이 단행문으로 이제 독립되어서 이제 다루어졌고, 그런 문헌들의 대학 중령의 어떤 내용들이 성리학의 이제 주요한 이제 그 주제가 이제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할 필요 없이 이 말은 말할 필요 없이 이제 당연하고 또 그리고 사실상 주자학과 양명학의 그 차이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학의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 아주 이제 중요한 관건입니다. 양쪽 사상 체계의 차이를 비교한 데서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주자도 만년까지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대학에 대한 해석을 갖다가 이제 수정하다가 이제는 죽었고, 왕수인도 왕양명도 평생의 어떤 이 학문의 자신의 철학적 학문, 자신의 어떤 학문, 자신의 사상, 자신의 철학 사상의 핵심을 대학에 뒀습니다. 대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거기에서 말하자면 어떤 대학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신의 사상을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의 성의는 주의 역시 중시했는데 이 점은 사실상 유학의 과제가 현실의 악의 문제를 중시했기 때문이며
그것은 처음 대학이 성립된 고대에서부터의 과제였다. 중국철학, 그 중에서도 특히 유가철학은 그 발생 시부터 천하의 난시로 표현되는 사회적 악의 상태를 도덕주체의 문제로 강조했으며, 이는 이후 주의든 육부연, 왕순이든 모두의 기본과제였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악은 결국 도덕주체의 악의 문제이며, 도덕주체는 수양의 공부를 통해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주의와 왕수인이 모두 성의를 중시한 것은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그들 모두 의 발생 단계에서부터 악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양 공부해야 함을 말했다. 그러니까 수양 공부라는 말 쓰지만, 이 공부란 말이 뭐 수양 공부죠. 우리 오늘날 어떤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그 공부의 의미로서 우리는 막 그런 측면에서 많이 쓰지만, 원래 어떤 중국 철학에서 그 공부를 하면 어떤 정신적인 어떤 노력을 하는 것, 또 이제 공부고, 또 이제 육체적인 노력하는 것도 공부입니다. 그게 뭐냐? 이 중국 발음으로 하면 꽁푸입니다. 꽁푸. 우리가 중국 무술 쿵우 있죠. 쿵우 이것이 꽁푸입니다. 이 공부를 갖다가 중국 발음을 하면 꽁푸가 됩니다. 그건 맞으면 어떤 그 육체적인 훈련, 단련, 이제 그것이 꽁푸인데, 공부 꽁푸인데, 그래 또 그것이 또 단련하는 것이 꽁푸인데, 또 무술 이름처럼 또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공부는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 정신적으로 단련하는 것, 또 육체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 육체적으로 단련하는 것, 그것이 다 공부입니다. 그건 이제 수양도 마찬가지다. 수양도 수양하는 어떤 그것도 하나의 어떤 노력을 들이는 것으로서 이제 공부입니다. 공부. 그래서 수양 공부해야을 말했다. 그들 모두 의 발생 단계에서부터 악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양 공부해야 함을 말했다. 처음 들 것만큼을 놓침이 나중에는 천리의 차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중국 성어에 호리지실 천리지차란 말입니다. 호리, 아주 턱만큼의 문제, 턱만큼을 갖다가 좀 문제 생기도 하면 턱만큼의 차이는 나중에 천리 차이고, 턱만큼의 어떤 실수가 있다. 턱만큼을 놓친다. 턱만큼 놓치면 나중에 어떤 천리, 그것이 멀리 갔을 때는 천리 차를 발생시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제 군대에서 박격포를 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딱 와가지고, 원을 갖다가 쏠 때, 그러니까 포를 갖다가 사방으로 쏠 때, 전체적으로 갖다가 원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360도를 하지만, 우리 다 1mm씩 나눠가지고 6,400등 하는데, 그 1mm만 잘못돼도 포탄이 멀리 가서는 1km 밖에서는 엄청난 차이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다른 데로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1mm 원을 갖다가 6,400등분 했을 때 1mm 차도 놓치면 안 된다. 놓치면 멀리 가서는 1km, 2km 멀리 가서는 그 차이가 타켓에서 훨씬 벗어나게 된다. 그것이 참 맞으면 호리지실 천리차입니다. 작은 것을 놓치면 멀리 가면 큰 차이가 생긴다. 그러니까 처음 도덕적 동기가 딱 시작됐을 때 조금 악이 개입되면 나중에 가가지고는 큰 악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의가 발생할 단계에서 악을 제거하고 선을 북돋고, 그러니까 선을 발휘해서
그 선한 쪽으로 행동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성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냥 막연하게 불교의 성녀가 면벽좌선하듯이 면벽, 벽을 마주하고 벽을 마주하고 이제 앉아서 선하는 것이죠. 면벽좌선. 불교의 성녀가 면벽좌선하듯이 내적 성찰로만 이루어지는가? 그런데 이렇게 출세간의 불교가 하듯이 하는 것은 세간의 육아의 취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출세간, 이 세상의 이제 세간이라는 용어인데 출세간, 세간이 이제 불교 용어인데 출세간은 세간을 벗어난 것이고 세간은 일반 사람들,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들이 사는 곳이죠. 이렇게 출세간의 불교가 하듯이 하는 것은 세간의 육아의 취지가 아니다. 이는 세간의 구체적 상황에서 발동하는 것이다. 그것은 현실의 실존적 상황, 구체적 도덕적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의가 있는 곳은 곧 그 구체적 도덕적 상황이다. 그래서 왕수인은 대학의 정물의 물을 이에 관련시킨다. 즉 그는 의가 바로 이 물에 놓여진다고 보아 의의 소재가 바로 무이다 라고 한다. 그러니까 의가 도덕적 동기니까 그 심에서 발동하는 그 도덕적 동기니까 그 도덕적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 그 의의 소재가 의가 있는 곳, 의의 소재가 바로 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는 도덕적 대상에 놓이심으로 왕수는 물을 단순히 산천초목 같은 자연적 대상이 아니라 도덕적 산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바로 경물을 함으로써 성의가 된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왕수인은 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경물치지 성의정심이 서로 상호 다 그거 이렇게 막 순서보다도 서로 그 상호 관련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냥 뭐 경물이고 성이고 경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왕수인이 말하는 경물과 성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실존적 상황 속에서 그 실존적 도덕 주체가 도덕적 사안을 처리할 때 그 주체의 도덕적 동기와 의향을 바로하고 또 깨끗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두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삶의 전체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맹자의 집이와 같은 것이다. 맹자가 집이라는 것은 의를 모은다. 의를 모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맹자가 호연지기, 넓은 기울을 이제 호연지기를 이제 키우는 방법으로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호연지기 하는 건 마치 넓은 이제 기상인데 호연이라면 넓은 모양, 넓은 기운인데 그것은 이제 다른 기운이 아니라 맹자의 경우는 아니라 도덕적 기운, 도덕적 기운, 그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떤 따뜻함 그런 거. 어디 어떤 행동할 때 자신이 도덕적으로 따뜻하면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도 이제 그리낌이 이제 없어지게 된다 이야기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호연직이다 하는 것인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지비한다 이죠. 옳은 것을 모은다. 그러니까 늘 옳은 일을 한다 이죠. 늘 옳은 일을 한 것이 누적되면 옳은 일 하는 것이 옳은 일 사실을 모으면 그래서 옳은 일이 모이면 그래서 그것이 이제 누적되면 우리 도덕 주체에 아주 넓고 뜨뜻한 기운이, 넓고 뜨뜻한 기운이 이제 생긴다. 그 도덕적 기상이 생긴다. 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것은 맞으면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하고 이렇게 당장 됐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알묘 조장하는 거, 비석을 뽑아서 자른 것을 도운다. 알묘 조장. 이제 뒷부분만 조장만 떼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조장한다 오늘날 이제 그런 용어로 이제 쓰게 되는데 맞으면 그것을 이제 맹자는 말하면 이 호연지기는 날마다 어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누적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가가지고 비석 뽑아가지고 키우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또 그것도 자라서 도움시 조장해서 안 된다.
조작해서 한다고 그걸 오래 빌린다고 해가지고 또 자포자기해서도 안 된다. 자포자기는 뭘로 이제 그 맹자의 말이죠. 그러니까 조장해서 안 되고 자포자기해서 안 되고 늘 꾸준하게 삶에서 늘 삶의 전체에서 인생 전체에서 꾸준하게 옳은 일을 계속해야 그런 도덕적 기상이 생기고 그런 도덕적 기상을 쌓는 존재가 군자고 그런 상태가 아주 이상적으로 된 상태가 이제 성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꾸준하게 사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그 중용을 지켜야 된다. 어느 하루 어떤 중용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난 결과는 또 이제 삶의 행복이 오는 것인데 그래 바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다. 날마다 그 중용을 지켜야 된다. 이게 뭐 대학 중용, 그러니까 육아에서 중용에서는 육에서 중용은 하나의 그 책으로 되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도 역시 이제 그 중용을 이야기하죠. 영어로 골든민이라는 거죠. 그 중용을 이야기했는데 그렇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에 관한 책을 갖다가 쓰고 하지는 안 했는데 그냥 여러 이야기 중에서 일부로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중국철학에서는 중용이라는 책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지막에 어떤 역시 옳은 일을 늘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도덕적 행동을 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한 마리 제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꼭 범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마리 제비가 오는 것이 한 마리 제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한 마리 제비가 온다고 해서 곧바로 범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어떤 옳은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한 번 독직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행복이 오는 것도 아니다. 그 행복을 어떤 독직 삶을 통한 진정한 행복이 이제 되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맹자의 지배와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왕수인 역시 말하자면 경물과 성이 경물이 하는 것이 이제 내면에 있던 도덕적 사안을 바로잡는다. 그리고 성의는 뜻을 성취하는 것이고 다 내면에 있던 수양이다. 그것도 한두 번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에서 늘 일상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그것이죠. 항상 내면을 갖다가 올바르게 만들어놔야 실제 행동할 때 옳은 행동을 내면을 올바르게 해놓아야 실제 행동을 할 때 올바른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물은 대학에서 취지와 더불어 이야기된다. 결국 성의를 말하면 동시에 경물 취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왕수인은 군자의 학문은 성의를 위주로 한다. 경물 취지란 성의의 공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공부 앞에 얘기할 때 공할 때 공부할 때 공입니다. 그러니까 공은 우리가 어떤 공을 시험할 때도 어떤 행위 결과가 누적된 결과로 행위를 쭉 세워가지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공이죠. 이제 성이 공이다. 경물치란 뜻을 성실히 한 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누적된 결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이 공이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앞에서 말하는 경물에 이어 취재의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그냥 경물은 앞에서 성에 더불어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제 경물에 이어 취재의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인데 바로 이 취지의 문제를 이야기함으로써 참 본격적인 그 왕양명 철학의 핵심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